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당뇨병을 부르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혈당 변화의 비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식이요법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당뇨병 원인은 소아당뇨의 경우 인슐린 분비 세포의 파괴 때문이고, 성인 당뇨의 경우 일군 세포의 파업 때문이었고요. 생활 속의 당뇨병 원인들, 과식, 운동 부족, 무절제한 당분 섭취, 비만, 스트레스, 유전, 노화, 약물, 그리고 다른 질병, 그리고 임신이었습니다. 각각의 원인별로 해결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식후 1시간째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식이요법의 방법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기존 식단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식단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음식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이제 흰 쌀밥 그리고 밀가루는 피하고 잡곡밥 드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고기 피하고 채소 반찬 그리고 두부, 콩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고 또 과식도 피하죠. 소식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식단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워낙에 대식가이다 보니까 좀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거, 이게 항상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닭곰탕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니까 너무 맛있었죠. 근데 이거 남기기가 싫은 거였어요. 네. 이거 굳이 남겨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냥 한 마리 다 먹어주었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닭곰탕 배불리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깜짝 놀란 만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혈당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과식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고기, 평상시에 조금 피해야 되는 고기 먹었는데, 전에 잡곡밥에 두부랑 나물 반찬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잘 나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닭곰탕 사건으로 나에게는 잡곡밥보다 고기가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대형 서점 건강 코너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제 키보다 높은 책장에 가득 채워진 그 건강 서적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당뇨와 음식이었죠.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서점에서 나올 때 제가 딱 고른 책이 2권이었습니다. 한 권은 미국 의사가 쓴 책이었어요. 또 한 권은 일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미국 의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반면 일본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당뇨병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잡곡밥보다 고기가 혈당이 더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일본 의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의사의 말도 임상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을 썼을 것이니까 그 사람의 말도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2가지 모두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딱 책 2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의료인들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저는 한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한의학에서 체질을 그렇게 중요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질적인 관점이 있었던 저로서는 이게 체질 차이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바로 이해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건 음식 중독의 결과이고요. 이 중독을 일으킨 음식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먹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선 평소에 가장 많이 먹었던,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주식 제일 먼저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주식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게 음식 중독의 문제는 곡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골라서 시행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 대부분은요, 곡식이 주식이죠. 그래서 곡식과 육식의 비율을 정반대로 바꾸어 보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이런 식단을, 비율이 바뀐 식단을 3일 정도를 유지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식단이 맞으면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식이요법의 제1원칙은요, 곡식과 육식의 비율을 바꿔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대장암 발생률 높아졌다, 이런 소식 익히 들으셨을 텐데, 야, 고기를 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원칙 필요합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의 두 번째 원칙은요, 식전에 채소를 먹어라입니다. 각종 음식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당뇨 환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탄수화물, 밥빵, 면떡, 과일 이런 게 같이 섞여서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이섬유가 없는 부분에 노출된 탄수화물들만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 흡수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좀 더 이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전입니다. 식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사 중에는 고기에 쌈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채소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레시피 준비해서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붙인 이름 해당 주스입니다. 당을 없애는 주스라는 뜻인데요. 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잎주스, 뿌리주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잎주스 보여드릴게요. 잎주스는 뭐 색깔로 보셔도 아시겠죠? 푸른색, 초록색. 이게 바로 잎주스의 색깔인데요. 들어가는 재료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들어가고요. 말린 표고버섯하고 대추, 그리고 생강 조금 들어가는데, 준비된 재료들 모두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냄비에 물 500ml 넣으시고 함께 재료 다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거든요. 이후에 재료가 식으면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량이 3회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3끼 드시면 식전에 한 컵 분량씩 드시면 됩니다. 뿌리 주스,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뿌리 주스인데요. 이렇게 생긴 이 색깔의 주스입니다. 이 안에는요, 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엉 들어가 있고, 도라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근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넣은 건 공통적으로 말린 표고버섯 넣고 대추하고 생강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양도 똑같고요. 만드는 법 동일합니다. 모든 재료 손질해서 적당히 잘라서 냄비에 물 500ml 넣고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 주스를 만드실 때는 연근은 나중에 전체를 갈 때 생연근을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연근을 생으로 드셔야만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주스 뿌리주스 레시피는 알려드렸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한테 이 잎주스가 맞고 누구한테 뿌리주스가 맞는지, 왜 이 두 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맞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누는 기준은요, 내 몸의 상태인데요. 내 몸의 상태 중에서도 나의 배변 상태입니다. 우선 평소에 변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을 단단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잎주스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변이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뭐 컨디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변을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뿌리 주스가 더 적합합니다. 나는 변비도 아니고 변이 그렇게 묽지도 않아. 그냥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잘 보는 편이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뇨병의 식이요법 원칙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잎주스, 뿌리 주스와 궁합이 맞는 고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